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하이프 부탁드려요. 이번 시간에는 본인 주제도 모르고 설치고 있는 양아치 한 명 데려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일단 저는 애 딸린 돌싱이고 대리 효도도 원하는 중인데 여친이 절대 죽어도 안 해주겠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 엄마 불쌍해. 원제. 이기적인 여친 때문에 결혼이 고민됩니다. 일단 글을 쓰는 저는 돌싱이고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전처와 이혼하고 저 혼자 아이를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결국 저희 부모님 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요. 집을 합치면서 리모델링 비용 전액 제가 다 부담을 했는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의 통신비, 생활비, 그리고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어머니한테 돈을 드리는 중이며 따로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역시 전부 다 제가 다 부담합니다. 그렇게 꽤 오래 지내다가 여친을 만났고 지금 동거 중인데 이 친구는 친정과 거의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자기한테 상처만 줬다면서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무책임한 부모의 방관 속에 친할머니 손에 자랐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나머지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 저희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저는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을 안 보고 지내냐, 그래도 낳아준 부모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여친 앞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을 하지만 솔직히 저희 부모님에겐 정말 죄스럽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여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며 이해를 해주곤 있지만 다른 친척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또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난감해 하시죠. 그런데 여친은 이런 저희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그냥 대충 가까운 친척 몇 명과 지인들만 불러서 작고 조촐한 그런 스몰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뭐 어디까지 맞춰줘야 되는 걸까요? 예? 거기다 명절도 문제가 있는 게요. 저는 평소 저희 어머니한테 죄인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이 70에 이렇게 어린 손주를 돌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절이나 뭐 가정의 달, 생일 같은 날에는 저희 외삼촌이 있는 외갓집을 다녀오거나 그게 아니라도 막 모이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명절은 반드시 외갓집에서 한 이틀 정도 보내고 왔는데 이번에는 여친을 생각해서 딱 하루만 있다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배려해 준 걸 전혀 모르는 건지 이렇게 매 명절마다 거길 꼭 나까지 가야 돼? 그냥 오빠 혼자 모시고 가든지 그게 아니면 언니도 이틀 동안 머물다 온다니까 그냥 그 편에 어머님만 다녀오시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느라 오빠랑 놀러 간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결혼 후에도 명절마다 가자고 하면 나 못해. 이러는 겁니다. 사실 이 친구도 자영업을 하느라 쉴 틈 없이 바빴던 건 사실이고 업종 특성상 오히려 명절이 비수기예요. 그래서 명절만이라도 저랑 같이 둘이 보내고 싶은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해요. 그 마음 이해한다고. 하지만 제 입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만 해도 그래요. 저희는요 이미 새로 살 집을 마련한 상태고 가전 가구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비 며느리라는 사람 입에서 정말 기도 안 차는 소리가 아까 나왔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한테 세탁기 하나만 해드리자. 어? 그냥 오빠 뜻대로 하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어이, 그야 우리 공금으로 살 거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뭐? 아니 그걸 왜 우리 공금으로 해? 나는 당연히 오빠 돈으로 하는 줄 알고 왜 나한테 이걸 묻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 가전이랑 가구도 공금으로 사는 건데 이왕 사는 거 우리 엄마 세탁기 한 대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너도 알잖아. 엄마가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 중인지. 그리고 너 필요하다면 스타일러는 공금으로 사면서 우리 엄마 세탁기는 안 된다 이거야? 이게 말이 돼? 야 김꽁꽁, 너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실망이다. 어? 이 이후로 여친은 말이 없다가 30분 뒤에 다시 입을 열었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빠는 늘 그래.
항상 어머님한테 끌려다닌다고. 어머님이 툭하면 네 새끼 줘라고 바꾸는 거다. 네 자식 키우느라 집에 세탁기가 망가졌다. 이러시는데 아니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죄인처럼 살 거냐고. 이런 식이면 끝도 없는 거고 나는 내 가족이 오빠 발목 잡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 물론 연 끊어버린 게 자랑이 아닌 건 알아. 하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말하고 끊어낼 각오는 해야지. 우리 결혼하면 아이도 낳을 텐데 맨날 이런 식이면 내가 오빠를 어떻게 믿고 아이를 낳겠냐고. 결혼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만할까? 말해.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다 하는데요. 너무 기분이 더러운 겁니다. 협박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야, 우리 엄마가 그래도 애를 봐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1년 넘게 편한 거야. 너도 할머니 손에 자랐고 우리 엄마 고생 많은 거 잘 알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인간이. 엄마는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반찬 챙겨주고 하는데 왜 그런 고마운 마음은 몰라주는 거냐고. 이렇게 했더니 됐다. 싸우기 싫어. 이제 그만 이야기해. 이러고는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아예 말 한마디 안 하는 중인데요. 이건 뭘까요? 예? 가족에 대한 관념 차이 때문인 겁니까? 이대로 계속 우리가 만나는 게 맞는지 나중에 결국 이런 문제로 또 이혼하는 건 아닌지 벌써 머리가 아파요. 부디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댓글 1번. 마지막에 답이 나왔네. 결국 이런 문제로 또 이혼.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다. 거기다 보통 양육권은 엄마한테 주는 게 대부분인데 얼마나 작 같았으면 애까지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 깔깔깔깔. 2번. 이제 다 늙은 부모한테 애 새끼 던져놓고 여자랑 동거나 하는 주제에 누군가를 향해 이기적이라고 씨부리는 거 나만 구역질 나오냐? 3번. 애미가 새끼를 대신 키워준 값을 지 여친한테 받아내려고 하네. 아니 뭐 이런 개 양아치 같은 놈이 다 있냐고. 네가 인간이냐? 4번. 이 짧은 글만 봐도 네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잘 알겠다. 또 애먼 여자 또 이혼녀 만들지 말고 곱게 헤어져라. 아무리 봐도 결혼이라는 걸 절대로 하면 안 될 인간인데 왜 이렇게 자꾸 결혼을 하려고 바닥지리냐고. 그냥 죽을 때까지 네 알 붙잡고 니네 엄마랑 쭉 살아. 5번. 여친과의 결혼이 고민된다고. 아니 고민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그럼 애 딸린 동신 새끼가 초혼인 애랑 결혼하면서 니네 부모를 하늘처럼 모셔주길 바란 거냐? 돌았어? 네 엄마랑 네 새끼한테 제일 피해주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런 자기 욕심에 이기적인 양아치 새끼는 또 누구냐고. 그래도 네가 인간이면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살아라. 6번. 뭐라? 엄마가 애를 안 봐주니까 편하게 연애를 하는 거라고? 아니 걔가 네 새끼지 네 여친 새끼냐 임마? 하루 24시간 등에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애 딸린 동신 새끼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척 기어오르네. 댓글 7. 저기요 여친분, 저희 남동생은 도심도 아니고 딸린 애도 당연히 없어요. 다만 35살로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도 자기 할 일 잘하고요. 자영업 중인데 자리 완전히 잡았습니다. 잘 벌어요. 아직 집은 없지만 전세자금 충분히 모아놨어요. 거기다 저희 부모님 노후 준비 역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하잖아. 그럼 우리 부모님 생활비 단 한 푼도 안 들여도 되고요. 신경 안 쓰도록 자식인 제가 다 알아서 케어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또 제 동생이 아이를 좋아해서 낳으면 양육도 잘 도와줄 녀석이고 비록 저라고 하는 시누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 동생만 잘 데리고 살아준다면 그냥 우리 영원히 안 보고 살아도 돼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도 안 보고 산다죠? 네, 그 역시 영원히 안 보셔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빅 웨딩 환영하고요. 스몰 웨딩 완전 사랑하고 또 원할 경우에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아도 됩니다. 아이도 그래요. 뭐 낳고 싶으면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거고 또 딩크 원하면 딩크도 괜찮습니다. 요즘 그런 거 많아요. 또 만약에 저희 동생과 싸움을 하게 되면 당장에 홍두깨 들고 가서 이 새끼 죽도
죽도록 패고 무조건 올케이님 편 들어드리겠습니다. 약속해요. 영원한 아군으로 충성을 바칠 테니까 저 인간 말고 인간도 아닌 저 새끼 버리고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저희는요 님처럼 너무너무 야무진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해요. 내 댓글 저도 신우이인데 제 동생한테 와줄 분 모집합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 노후 100% 완벽 상태고 오히려 차고 넘쳐요. 니들이 가져갈 게 많습니다. 얼굴 안 봐도 되고 원할 경우 연락도 제가 칼 차단해 드립니다. 아니 그 전에 저랑 저희 부모님 번호 네가 알고 싶어도 영원히 모를 거예요. 내가 안 알려줄 거야. 그리고 우리 동생 역시 독신 같은 거 아니고요. 애 낳으면 교육비까지 모든 지원이 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 제발 저희 동생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2번 저기요 언니들 거기 어디예요? 제가 가면 안 되나요? 8번 그나마 여자가 고아처럼 살아가지고 지 같은 그런 애 딸린 도심도 만나주는 걸 모르고 있네. 그래 우리도 지랄하면 하늘을 난다고 좀 더 푸닥거려봐 이 새끼야. 9번 새끼도 키워주는 엄마한테 세탁기 하나 못 사줘서 지 여친이랑 반땅을 하겠다는 도생이라니 최악이다. 최악이야. 10번 멀쩡한 여자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비록 고아는 아니지만 가족이랑 연끈은 뭐라도 사정이 있는 초혼 여자 꼬셔가지고 피도 안 섞인 지 새끼를 자기 애처럼 키워줘야 되고 또 늙은 우리 엄마한테 돈도 드려야 되고 효도도 해줘야 되고 이혼남인 나는 엄마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내 가족을 챙기는 것도 다 이해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 협조하도록 가스라이팅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짓을 하는 거다. 그거 아니야. 맞지? 정말 주제도 모르고 설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야, 나는 애 딸린 도싱이 이렇게 당당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재벌인가? 근데 세탁기 보면은 또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무튼 그래요. 도망가길 바랍니다. 예친분. 감사합니다.